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SSD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왜 삼성이 최고의 종합 반도체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SSD의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PC 성능은 CPU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성능은 AP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SSD의 성능은 컨트롤러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진애를 써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미국의 컨트롤러 업체인 LAMD, 램드를 하나로 2,870억 원에 인수했던 게 하이닉스입니다. SSD의 핵심인 컨트롤러를 직접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과연 뭐길래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한 걸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특히 이 컨트롤러를 핵심 부품으로 하는 SSD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삼성이 왜 뛰어난 종합 반도체 기업인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SSD의 구성과 작동 방식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낸드와 D램,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SSD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SSD의 두뇌라고 불리는 컨트롤러입니다. SSD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하려면 어디선가 데이터를 받아오고 퍼주고 해야 합니다. SSD 안에 있는 그 많은 낸드 중에서도 어디에 저장할지, 그리고 저장한 데이터가 어느 낸드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빨리 찾아서 꺼내는 역할을 모두 컨트롤러가 담당합니다. 일종의 교통경찰관 같은 역할입니다. 데이터를 잘 배분해서 나눠야만 특정 낸드만 썼다가 지웠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낸드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인데요. 그러니까 SSD를 오래 쓰고 빨리 편리하게 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SSD 두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SSD에서 낸드가 일종의 서재라면 컨트롤러는 사설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D램은 SSD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가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데이터가 올 때마다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라고 내부에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천천히 저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임시로 빨리 저장하는 창구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시간 갭을 메워주고 데이터 간 병목 현상을 완화해주는 역할, 일종의 정거장 같은 역할을 D램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SSD의 밸류 체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SSD를 만들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메모리 기업의 낸드와 D램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팹리스가 SSD 두뇌라 불리는 컨트롤러를 설계해야 하고 파운드리에서 이를 제조해야 합니다. 이 삼성이 최고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은 SSD 밸류 체인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 삼성은 낸드, D램 모두를 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메모리를 만듭니다. 여기에 삼성은 컨트롤러도 직접 설계하고 제작까지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정리하면 삼성은 낸드, D램, 컨트롤러 설계 및 제조, 이런 부품을 다 모아서 제품 테스트, SSD 테스트까지 직접 다 합니다. 원스톱입니다. 하지만 SSD의 밸류 체인에서 다른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컨트롤러 전문 기업이라는 마벨, 샌드포스 같은 회사를 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는 기껏해야 컨트롤러 설계와 SSD 판매만 직접 합니다. 설계만 해서 TSMC 삼성에 맡겨서 컨트롤러 물량을 받습니다. 하지만 SSD를 만들려면 메모리 기업으로부터 낸드와 D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설계한 컨트롤러의 경우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설계의 결함인지 아니면 이 설계를 맡겼던 파운드리 제조상의 문제인지 또 따져야 합니다. 이 자신은 컨트롤러 설계만 하기 때문에 SSD라는 최종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벨 등 컨트롤러 전문 기업의 SSD 역량이라는 것도 삼성의 역량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SSD 밸류 체인에서 키옥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바, 예전에 도시바로 불렸던 이 키옥시아는 컨트롤러 설계도 하고 낸드도 직접 만듭니다. 하지만 컨트롤러 제작은 파운드리에 맡겨야 합니다. 또 D램도 못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D램을 받아서 SSD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인텔 인수가 마무리되면 삼성처럼 낸드, D램, 컨트롤러 설계를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SSD를 만들어도 컨트롤러는 직접 설계를 못했고
파운드리 역량도 아직은 딸리기 때문에 이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SSD 제조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기업용 SSD는 제품 신뢰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2012년에 미국의 컨트롤러 설계 업체인 팹리스 램들을 사들였지만 이 정도 밸류로는 컨트롤러를 만들어도 시장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 인수가 하이닉스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SSD 밸류 체인을 꼼꼼히 뜯어보면 왜 삼성이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평가받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삼성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SSD가 적용되는 무선 사업부를 통한 검증 등이 다 내부에서 이뤄집니다. 그 단계가 다 세계 톱 티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신형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속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로 하이닉스가 얻게 되는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SSD의 컨트롤러 기술 획득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SSD의 밸류 체인을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